저는 이제 PPT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의한 걸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은 다 대한민국 분들이고요. 저는 탈북민입니다.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2004년 5월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딱 만 20년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저는 97년에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북한에 한번 북성대 갔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2004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을 했고요. 이제 북한에서 제가 전문대학 농업전문대학 수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교사 양성반을 졸업을 하고 제가 다니던 전문대학에서 실습주도 교사로 북한 교원이라고 하잖아요. 교원을 하다가 또 이게 고난의 행군 때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사항은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1년 밀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12살, 15살 때 데리고 왔고 또 북한에서 같이 살던 남편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 하루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뿔뿔이 이제 6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모여서 사니까 우선 아이가 학교를 이제 갔는데 막 얘가 자랑했어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 이랬는데 어떤 애가 빨갱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빨갱이라는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쳐다보니까 얘를 때렸어요. 제가 와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빨리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싸우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 한국에 부모님한테 막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북한에서 왔는데 이제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던 적도 있고요. 학교를 2번 전학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가끔은 야 중국에서 혼자 살 때가 좋았다. 잡히는 것이 위험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헤어졌던 남편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 못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은 정착을 잘하지만 남성들은 정착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남편의 고난도 함께 겪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준 교회가 있었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었어요.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조직해 주시고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저희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는 이제 방과후 교회를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가운데 제가 평택에서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방과후 공부방을 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제 평택 지역 같은데 탈북민들이 이렇게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에서 온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체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로 우리 애를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직장 가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2학년인데 저 평택에서 그 양지까지 한 40분가요. 수업이 끝나고 막 와가지고 그 애들을 또 제가 데리고 와서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스터디가 생겼고 방과 공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지원해준 체계가 없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한국의 어떤 복지 체계나 이런 걸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교회하고 학교, 대학원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조금 눈이 떠가지고 하게 됐고 이렇게 탈북민 아이들이 10명 이상 뭐 15명이 되니까 남북 하나자리에서 지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주는데 자기가 먼저 이 공부방의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좀 규모 있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초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탈북민인데 어디서 기초 자금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라는 것은 헌금이 잘 없거든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쁜데 참 이런 어려운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후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뭐 가슴 아프지만 저희 북한에서 같이 왔던 남편이 2001년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부방 운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 자금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지역가정센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를 하고 센터를 하고 공부방을 하고 또 기숙사 운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걸 계속 제가 하루로 저를 밀어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했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탈북민들을 만나는 가운데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교회를 세우고 또 북한에 고아가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97년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현재 북한에 한 뭐 200만 있다, 300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30, 40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런 북한에 가서 그런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청년 세대를 대안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이런 학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하도록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광야이고 제가 가야 될 가나안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사람을 키우고 그래서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보안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복지관을 세우고 이런 사역들을 좀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서론을 보면 우선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탈북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의 비전을 품고 이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이끌어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 넘어가면 마지막에 탈북민인 저희 이 작은 글도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우리 앞으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좋은 과정이 있음을 알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본론을 보면 일단은 우리 제목이 우리 이제 이번에 심포지움 제목이 탈북민 대안학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대안학교를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남북하나재단이나 온 모임에 가면 이렇게 대안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함께 모임을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0월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시작하려고 하냐면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 탈북민 아이들이 이렇게 29명이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30, 40대인데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제가 뒤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의 탈북민 미인가 학교나 학교 이제 인가 학교들이 다 서울에 이제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평택은 거의 이제 경기도 이제 제일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가려면 교통도 이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애가 한 명, 2명, 3명 있으니까 이래야 되지 이 아이들 데리고 제 공부까지 하려고 하지 그리고 한국 검정고시 학원에 가는데 말 알아듣지 못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 인정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하고 막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음성이라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론은 아까 우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분들이 어떤 학교들이 뭐 인가학교고 어떤 학교들이 미인가학교가 말씀을 하셨고, 우리 2페이지의 두 번째 제일 밑에 탈북민 다기의 문제점, 현황과 문제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탈북민 대학교들이 2004년부터 아까 시작 연도가 다 2003년, 20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탈북민들이 들어왔지만 이제 자녀들이 막 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고 탈북민은 이제 2004년에는 15,000명 시대를 넘었어요. 저도 2004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시대를 넘으면서 이런 탈북민 자녀들이 입고 가는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데 헌신하기를 결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는 국가의 어떤 정책도 없었고 어떻게 탈북민들을 모르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시작해서 길을 만들어 갖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대한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고한 분들에게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악하고 저도 지역화 선택을 해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탈북민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체계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이런 토론도 할 수 있었고 정보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학교를 세운 사람이 인건비가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급식도 하고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랑도 운영하며 시작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강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들 자체가 자체 모금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은 것을 이렇게 인지한 남북하나재단에서 2008년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2011년에 남북하나재단에 교육지원부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청소년 기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지원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공방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아이들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밥도 해줘야 되고 진짜 숙변면이 돼야 되고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가다가 따로 없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국 가서 저희 아이들이 여기는 없지만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15살, 12살 아이들을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진짜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중국에는 아니지만 북한 언어와 한국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딸은 북한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뭐 구에서 여기 서울시 구에서 거의 1, 2등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와서 한 달 있다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학교에서 42명인데 40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우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괜찮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조금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가정교사를 한 달 붙였어요. 가정교사가 한 아이당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두 아이를 400만 원 줘서 한 달 공부시켰어요. 정착금을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어를 이해하니까 공부가 잘 되고 중간고사 40등 하던 아이가 이제 기말고사에 가서 12등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선생님 막 찾아오시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돈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착금을 다 쓸게 이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2006년에 갔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생계주거비가 나오는데 그 생계주거비를 가지고 이제 살기를 빠듯하는데 아이들 학원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원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계주거비가 90몇만 원이었는데 학원비가 80만 원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기뻤습니다. 우선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니 감사하고 제가 37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35살까지 탈북민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등록금을. 첫 해 500만 원을 제 돈으로 내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또 이 신학을 배운다는 게 이제 은혜로 배우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가서 이제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좀 자다가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충신대학교 총장님 김인한 총장님이셨거든요. 탈북민들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줌마니까 아줌마인데 뭐 애가 둘이 있고 공부를 한다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했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살고 그래도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기 어저께 그분이 제자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다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같이 가면서 이 탈북민 이 자녀들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겪었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방법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고 또 아이들하고 많이 헤어졌던 탈북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가 대화를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울면서 함께 헤쳐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이제 2004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대한학교들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대한학교들은 중국에서 온, 산국에서 온 아이들이 거의 90%가 거의 99%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엔 아까 러시아에 벌목을 북한에서 러시아에 벌목을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탈출해가지고 러시아 여성들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입국하면서 이제 러시아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학교들이 한국의 대한학교는 한국어를 아니까 일단은 강의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온 아이들은 첫 번째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검정고시 학교 갈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고 또 기숙사를 운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학교보다 3가지 한국의 대한학교는 과목만 가르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기숙사를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 규모가 이 들어가는 돈이 한국의 대한학교에 비할 수 없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한학교는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허가를 안 해줘요. 그 허가를 안 해주는 여러 가지 경우 가운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학 청소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혹시 뭐 관계되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학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학교학이라는 뭐냐면 한국 학교에 다녔다가 한국밖에 다니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학교학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탈북민 자녀들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한국밖에 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학 청소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학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열매나 뭐 복지관을 볼 때 뭐 무슨 프로그램 하면 3억, 4억씩 막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학교학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도와주시지 하면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그렇게 대한학교에 세워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탈북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되는 것들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니는 대한학교는 한국 학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한학교는 우선 한국어를 먼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한국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각종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 기수가 운영하는 일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어머니 학교라는 걸 작년에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한국 강사들을 세웠어요. 1박 2일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으쌰으쌰하고 북한 노래도 부르고 해서 좋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가지고 지금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24개월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씩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고 우리가 너무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들이 그때 요구가 목사님 좀 대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선생들한테 제가 또 독한 사람들의 심리와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네, 이렇게 저희 대안학교는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안학교를 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많은 에너지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 정원 20명에 대한 학교에 재석 경제를 한번 이제 해봤어요. 예, 구체적으로 세워봤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한 2억 정도 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1년에. 와, 하나님 5천만 원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 저는 빈손으로 내 가족이 와서 여기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4억 5,935만 6,960원 이건 이제 최소한의 자정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4페이지 밑에 보시면 남북 하나전환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재정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재적수위원회에서 1억 3천, 1억 4천, 1억 9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미인가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돼요. 모금을 하고 또 해서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밑에 단락에 보시면 탈북민 자녀들의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안학교가.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 지원하면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사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1년 중에. 네, 1년 중에 재단 예산에서. 근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저는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탈북민 대안학교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 세 번째 탈북민 대안학교들이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앞으로 대책을 보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이제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해주면 지역교육청이 지원을 받는 제도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 법은 한국 학교에 단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특수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앞으로 대비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세미나를 하나 끝나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네. 아무튼 혹시 여기 앉은 분들이 이런 걸 상기를 해서 그냥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탈북민 자녀들을 한국 자녀들처럼 똑같은 제도권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의 특수성을 잘 인지하여 제도화하는 문제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가는 이 민족의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면 인력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강사들과 교사들이 경력도 인정되기에 우수한 교사들과 강사들을 채용할 수 있고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한국어 교육의 강화 문제 이걸 볼 때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대안학교들의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질적인 시스템과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매해 4월부터 실시합니다. 작년에 또 5월부터 했어요. 늦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 사업이 공백에 의해서 여러 번 재단이 요청해서 개선은 없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 교육인데 4월부터 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정부 보험금이 해마다 그렇게 책정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교육을 위한 4단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적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지 않게 고급 인력들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학에서 서강대학교나 이런 데서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 분야에서 전문 석사들이 석박사들이 와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좀 와서 채용을 하려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을 이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수 없어요. 인건비가 작고. 예,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제3국 출신이 외국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근데 외국 출신들은 이렇게 잘하지만 이런 이제 탈북민 제3국 출신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인정하고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잘 우리가 짚어서 이것들을 정부에 얘기하거나 교육청 얘기하거나 법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통일을 위한 또 다른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제가 2019년에 국회의원에 있었던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탈북민 자녀 혁신방송 토론회에서 탈북민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곡히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4년 동안 200만 원을 지원받은 제도가 그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하고 심포지엄을 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공론하고 문제를 해결함이 세미나를 돌아가서 하는 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탈북민 부모와 자녀 심리 정서 지원 사업 내실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6년 동안 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북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엄마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업을 전공했고 치유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과 탈북민 학생은 제3국 은신 또 부모와의 격리 등 탈북 가정 중의 경로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고 부모님들은 우울증이나 자살 중독으로 고통을 겪는 신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민 학생의 원활한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정서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착 초기에 심리 검사를 거쳐서 15회기 이상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2, 3년 동안 계속 심리 상담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교회 수련을 갔다 왔어요. 어느 날. 그러더니 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엄마냐